밤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을 뜨는 경험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분명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눈이 떠지고 다시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 보면 아침이 무겁게 시작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삶의 리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기억력이 전보다 흐려진 것 같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수면의 질이 무너지는 것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왜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또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불편함의 배경에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같이 마트나 과일 가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바나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바나나가 사실은 밤새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야간 소변 문제까지 줄여주는 든든한 도우미가 된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미리 눌러두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정보가 내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순간은 늘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닫기 마련입니다. 지금 알림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법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독 하나가 내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지, 그리고 바나나가 어떻게 숙면을 돕는지 그 원인과 해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야간뇨, 즉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귀찮고 번거로운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끊기면 아침에 피곤할 뿐 아니라 낮 시간 내내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아 실수가 잦아집니다. 기억력도 이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기분까지 쉽게 가라앉게 됩니다. 심지어 밤마다 화장실을 가다 보면 어두운 공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낙상 사고로 병원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런 이유로 다쳤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신장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해 소변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는 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불필요하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덕분에 젊을 때는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바소프레신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이 계속 생성되고 방광이 금세 차올라 자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풍선처럼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인데 일정량이 차면 뇌에 신호를 보내 소변을 배출하도록 합니다. 젊을 때는 방광 근육이 탄탄하고 탄력이 좋아 많은 양의 소변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방광의 신경도 점점 예민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예전 같으면 참고 지나갔을 정도의 양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결에 몇 번이고 깨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호르몬 변화와 방광 기능의 약화는 서로 맞물려서 우리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간뇨가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수면 부족은 다시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불편함이 쌓여 큰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해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바나나가 바로 그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나나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도와 밤중 소변 문제를 완화하고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광 기능의 약화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인, 바로 체액 재분배 현상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때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과 체액, 특히 림프액은 다리와 발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이 되면 종아리가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중력에 의해 체액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쌓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누워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신장으로 많은 양의 체액이 몰리게 되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자기 많은 체액이 신장으로 들어오면 소변 생성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밤중에 소변량이 늘어나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낮 동안은 참고 있던 수분이 밤이 되자 한꺼번에 신장으로 몰려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즉 낮에는 다리에 머물던 수분이 밤에는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소프레신 호르몬 감소, 방광의 저장 능력 저하가 겹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몇 번이고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잠이 끊기면 깊은 수면 단계, 즉 뇌와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낮 동안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나 염증이 쉽게 찾아오고 만성 피로나 우울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더 큰 위험은 낙상 사고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졸린 눈을 비비며 급히 화장실로 향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뼈가 약해진 나이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회복이 오래 걸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는 밤중 화장실로 가다 넘어져 다친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야간요 문제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불편함이 아니라 면역력, 인지 기능, 신체 안전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함을 줄이고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집 부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과일 하나가 숙면을 돕고 밤중 소변 문제를 완화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바로 노란 껍질을 가진 친근한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간식으로만 여겨지지만 사실은 수면과 직결되는 여러 영양소를 품고 있는 과일입니다. 지금부터 바나나가 어떤 과학적 근거를 통해 우리의 밤을 바꿔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가 어떻게 우리의 밤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맛있고 간편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했던 바나나가 사실은 숙면을 돕고 밤중 화장실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방광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이나 채소 중에는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나 참외는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지만 늦은 저녁에 먹으면 소변이 과도하게 늘어나 새벽에 화장실을 더 자주 찾게 만듭니다. 반면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영양소를 골고루 담고 있어 방광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방광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저장 능력이 떨어져 조금만 차도 소변을 보고 싶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칼륨과 마그네슘은 이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 두 미네랄은 방광뿐 아니라 신경계와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긴장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잠이 들어도 쉽게 깨는 원인이 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만큼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또 심장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 몸 전체가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 수 있게 돕습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 숙면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일입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세로토닌이 적절히 분비되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질 좋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분비량이 증가해 졸음을 유도하고 깊은 잠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원료가 되어 숙면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자더라도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섭취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야간뇨로 인해 자꾸 깨는 문제도 완화시켜 줍니다. 즉 바나나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간식이 아닙니다.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과 심장을 안정시키며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는 역할을 모두 해내는 다재다능한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과 달리 숙면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밤을 지켜주는 과일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면 바나나는 첫째 방광을 자극하지 않아 야간뇨를 줄이고 둘째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며 셋째 트립토판을 통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런 세 가지 작용이 함께 어우러져 숙면을 돕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달콤하고 먹기 편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잡한 생리적 과정을 조율해주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아무 때나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숙면과 야간뇨 완화에 도움을 주려면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가장 권장되는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 이 시간이 좋을까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화와 흡수 전환 과정을 거쳐 잠자리에 들 무렵에 멜라토닌 수치가 충분히 올라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무렵 바나나를 먹으면 밤 9시나 10시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멜라토닌 수치가 가장 잘 맞춰지게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바나나를 먹으면 소화가 덜 끝난 상태로 잠들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며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잘 익은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과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적당히 잘 익은 바나나 1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바나나는 가급적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늦어지거나 흡수 과정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함께 먹는 조합은 일부 사람에게 소화불량이나 가스를 유발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유 속 칼슘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만 먹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나나와 소량의 아몬드를 함께 먹는 방법은 추천할 만합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바나나와 시너지를 일으켜 숙면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는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등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뇨 작용을 촉진해 소변량을 늘립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수박, 멜론, 오이 같은 과일이나 채소도 늦은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매운 음식 역시 갈증을 유발해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결국 밤중 소변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담백하고 간단하게 하되 필요한 수분은 식사 중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바나나 섭취 시기와 방법, 저녁 식사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밤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을 관리하며 뇌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며칠 안에 몸이 달라진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뒤척이지 마시고 새벽마다 깨어나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나 한 개와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편안한 숙면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보세요. 건강 지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고 함께 실천할 때 그 효과도 배가 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